안녕하세요. 사회 수업을 맡은 정한식 선생님입니다. 자, 벌써 9번째 사회 수업 이제 시작할 단계인데요. 그러면 바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사회 수업 9번째 시간에서는요. 경제 성장에 따른 모습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번째 수업의 핵심 단어는요. 사회 모습의 변화,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핵심 단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요게 전문적인 용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환경 문제, 노사 갈등, 요거 조금 어려운 말 있죠?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된다면 혹은 좀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된다면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지난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시설이 그냥 다 부서져 버려가지고 우리는 농업 중심의 경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공업 중심의 경제로 바꾸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경공업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중화공업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되었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19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문화,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업도 굉장히 발달되게 되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해 왔었는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에 따라서 우리 사회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단시간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 변화 모습도 크게 빨리빨리 바뀌어져 왔었는데요. 1960년대 그 흑색 텔레비전, 여러분들은 이런 텔레비전을 아마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죠? 선생님은 예전에 이제 어릴 때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컬러도 아니고요. 그냥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이 섞여 있는 흑색 텔레비전이 1960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도가 되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우리 신호등이 없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데, 이 고속도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고속도로라는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잘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고속도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빨리 수출하기 위해서 빠르게 제품들을 이동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1970년대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자, 1980년대가 되면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컴퓨터 딱 봐도 알겠지만 정말 옛날 것 같죠? 그죠? 1980년대부터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1990년도가 되면 승용차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승용차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승용차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타고 다녔었는데요. 1990년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 KTX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죠. KTX라고 불리고 있는 고속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선생님 어릴 때 요거 고속도로 개통되는 거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요때 이제 그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우리가 더 빨리 이 지역과 지역 사이를 이어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10년이 되면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 요즘에도 여러분들 물건 살 때 꼭 시장이나 아니면 대형마트 안 가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사면 집 앞에 딱 배달 와 있죠. 그죠? 이와 같이 인터넷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도 2010년이 되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게 처음에는 2012년도에는 32조 원 정도로 이제 인터넷 쇼핑이 거래되다가 이제 2017년도에는 거의 80조에 해당하는 돈이 인터넷 쇼핑에서 오고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사회의 많은 모습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TV도
처음 1990년, 60년대 이전에는 TV가 없다가 흑백 텔레비전이 도입되었고, 사실 TV만 따지더라도 지금은 흑백 텔레비전 거의 안 보잖아요, 그죠? 거다락해서 올레드 TV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정말 화질 깨끗한 TV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생활 변화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한 사례들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죠. 1980년대 34만 명,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2018년도에 2870만 명. 자, 이게 뭘까요? 여기 적혀 있죠? 해외 여행객의 증가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1인당 벌 수 있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뭐 꿈꾸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꿈꾸기도 쉽지 않았는데 점차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 벌어들이는 돈도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해외여행객의 수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부터 이게 똑 떨어졌겠죠. 이유는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아마 해외 여행객 수는 2020년이 되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경제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오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질병 때문에 있었던 일이지 사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 해외 여행객의 수는 더더더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에 따라서 해외 여행객의 수도 증가했다. 또 경제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우리 1990년대부터 문화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문화가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BTS 같은 그룹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널리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류라는 문화 흐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K-팝이란 것을 뭐 적어놓고 막 태극기도 적어놓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돌들에 대한 사진도 붙여놓는데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죠. 외국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 우리 문화가 외국에서 통하고 있는 이런 흐름,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한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경제 성장이 바탕이 되었기에 사실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뭐 문화 산업으로 가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입을 옷과 당장 먹을 음식 그리고 당장 쓰여야 되는 뭐 그런 기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돈들이 그 자본들이 문화 산업에 투자되기란 쉽지 않았겠죠.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현상들을 다 외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 성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아까 전에 봤듯이 뭐 TV도 많이 공급되고 선생님 좋아하는 TV도 공급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한 쇼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통도 발달하기 시작했죠. 자동차도 많이 보급되고 그 다음에 KTX도 들어오고 이런 걸 봐서 교통도 많이 향상되고 이런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인 일에는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나쁜 점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회적 변화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정말 몇백 년 전부터 경제를 발전시켜 왔었어요. 그죠? 몇백 년 전부터 뭐 공장도 만들고 공업사회를 이뤄가면서 경제가 발전돼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공업이라는 걸 자체를 만들기 시작한 게 거의 뭐 1960년대 이럴 때 경공업을 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업사회로 전환된 지가 사실 뭐 100년은커녕 뭐 몇 년 크게 되지 않습니다. 한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기간에 짧게 공업사회, 서비스사회로 넘어왔고 그리고 경제도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충분히
이렇게 공업사회, 서비스사회로 바뀌어 나감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우리는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유난히 드러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 성장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반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노사 갈등이 있습니다. 노사 갈등, 말이 어렵죠? 설명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 보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이 부류, 여기가 같은 입장인 사람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정장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부류, 여기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직된 얼굴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노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 우리 저번에 경제 배울 때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게에서는 그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에서 이제 돈을 주고 가게는 그걸로 소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와 같이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합니다. 노동자. 그리고 반대로 기업 측, 즉 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이 사람들을 여기에 노동자에 반대되는 이거는 회사입니다. 회사할 때 사거든요. 이걸 기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자들과 기업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소리예요. 뭐 어떤 갈등이 있지? 같이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서로 나누고 좋지 않나요? 자, 여기서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이윤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이윤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의 사장들을 비롯해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받고 또 노동자들은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윤을 나눌 때 사실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는 우리가 일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냐. 지금 너무 적게 받는다. 또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제품의 가격이 좀 이제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우리 제품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윤을 배분하는 이윤을 나누는 거에 대한 갈등 외에도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우리 주변에 환경을 좀 좋게 해달라.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 환경을 좋게 해주려면 돈이 드는데 그럼 우리 현재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의 갈등도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갈등이 있냐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서 몇 분은 우리 회사에서 나가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 나가면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럼 자기 가정이 위협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갈등도 있어요. 자, 이런 갈등들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노동자와 기업이 이윤을 배분을 하든 아니면 이제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과정이든 아니면 노동을 하는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거에 관련된 일이든 어쨌든 노사 간의 갈등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또 일자리 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큰 문제죠. 그죠? 청년들이 어디서 일할 데가 없다. 이것이 지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갑자기 여기서 있었던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부족 문제, 이게 우리 경제 성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오는 문제점이 더 있는데요. 경제적 양극화. 이거 말이 또 어렵네요. 그죠? 경제적 양극화란 말은 뭐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경제적 양극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석 알죠? 자석을 보면, S극과 N극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양 끝을 극이라고 합니다. 양 끝을 극. 우리 남극, 북극도 양 끝이라서 극. 그럼 양 끝으로 점점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양극화라는 말은. 원래는,
부자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닌 먹고 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이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두터울수록 사실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서로 비슷하고 그런데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사회가 오히려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제 먹고 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 잘 살지는 않는 이 층들이 점점 사라지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더 큰 문제는 부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럴 때를 우린 경제적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사실 안고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원래 가진 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하고 또 혹은 더 많은 사업을 벌여서 더 많은 이윤을 얻고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투자할 데도 없고 뭐 저축할 것도 사실 없고 뭐 기업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일을 하러 가려고 해도 아까 봤죠?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더더더 가난해지는 이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거는 경제 성장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또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품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환경 문제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실 환경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부족하지 않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또 특히 공업사회를 이뤘었지 않습니까? 공업사회를 함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도 있고요. 우리가 사회가 변화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오는 쓰레기 문제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거는 2학기 관련된 수업을 할 때 환경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 좀 더 신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해결 방법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 한번 해결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노사 갈등,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갈등들이 있다고 했죠. 우선 경제가 나빠지면 이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나빠져서 물건이 잘 안 팔린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저때 합리적인 선택 뭐라 그랬죠? 비용을 줄이고 기업들은 이윤을 늘려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니 여러분들 그 노동자들의 월급을 줄여야겠습니다. 혹은 노동자분들을 몇 분은 우리 회사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노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럴게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경제가 나쁘지 않도록 해야 노사 갈등도 적다. 경제가 나빠지면 제품이 잘 안 팔려서 그거에 대해서 수입이 적어지니까 수입 이윤이 적어지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결 방법이죠. 근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경영자가 기업가들입니다. 기업가들이 항상 토론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민주적 의사결정 저번에 얘기 드렸죠. 거기서 보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경영자가 굉장히 자주 만나서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 드려요.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사실 노동 환경을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노동 환경이 굉장히 개선된 건 사실이에요. 노동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노동 환경은 끊임없이 개선해 줘야 노동자들이 더더욱 능률적으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알아서 노동 환경을 개선해라고 하면 기업가들은 잘 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기업에게 환경을 개선하라고 말을 하든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일자리 부족입니다. 일자리 부족도 당연히 경제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회사에서는 비용을 더 드릴 수가 없죠. 제품이 안 팔리는데 자기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비용을 더 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 사람들을 뽑질 않아요. 사람들을 일자리에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렵다고 했죠.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이 일자리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명확한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요거를 노력하려고 신경 쓰는 기업, 신경 쓰는 정부랑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업이나 정부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사실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고 그거를 일자리를 더 만들려고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느냐, 아니면 벌어들인 운동을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다른 데 쓰느냐는 사실 기업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윤을 얻으면 그만큼 일자리를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정부도 기업이 그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던지 아니면 기업에게 독려를 하든지 이런 말들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해결 방법에 들어와 있네요. 자, 경제적 양극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이제 알아봐 준다거나, 아니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살 곳을 마련해 준다거나 하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생계비는 최소한의 살아갈 돈을 말합니다. 양육비, 그리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돈, 그 다음에 학비,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최소한의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지만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게, 혹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삶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말해요. 솔직히 생계비, 양육비, 학비도 이 복지정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만든다. 이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입법부라고 불리는 국회에서 하죠. 그럼 여기서는 국회의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률에 따라서 나라의 살림을, 나라의 예산을 복지 정책에 쓰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정부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즉 시민단체와 정부, 국회, 이런 국가기관과 또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려고 현재도 노력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문제예요. 환경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정부가 전기자동차 지원을 많이 해줘요. 전기자동차 뭔지는 알죠, 그죠? 기름을 넣지 않고 전기로 이제 움직이는 자동차인데요.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에서 매연가스가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는 절대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과정도 도와주고, 또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사면 여러 가지 혜택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또 기업에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기업들이 지금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최근에 한번 봤었는데 그거 알아요? 빨대인데 플라스틱이 아니고 쌀로 만든 빨대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쌀로 만든 빨대는 물에 담가두면 순식간에 이제 녹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나가는 물고기가 먹어도 상관없는 이런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친환경 제품을 점점 더 만들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환경 보호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 중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뒤죽박죽해서 버리지 않잖아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철은 철대로, 음식 쓰레기는 음식 쓰레기대로 따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환경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자, 에너지 절약 운동. 사실 우리 전기를 만들 때 혹은 석유를 뗄 때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안 쓰는 방에서 지금 이 방은 안 쓴다고 하면 전등 꼭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뜨겁게 살지도 말고 여름에 너무 춥게 살지도 말고 이렇게 적정 온도를 맞춰주고 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 운동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의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와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경제가 성장을 해왔고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잘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었죠. 이런 사례들을 다시 말하자면 이런 사례들을 다 외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경제 성장에 따라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이 정도만 알아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들도 따라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뭐 여기 보이듯 노사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 양극화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해결하려고 아까도 봤듯이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완벽히 해결되는 순간은 없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리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게 우리가 해결해 보는 것이 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완벽히 해결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지금 우리 정부나 혹은 국회나 혹은 시민단체나 혹은 개개인의 시민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좀 더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살펴봤었는데요. 핵심적인 단어 다시 한번 볼게요. 핵심되는 단어 사회 모습 변화. 왜 사회 모습이 변화됐다 그랬죠? 경제 발전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회 모습이 변화했다. 그런 많은 사회적 변화 모습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고 몇 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변화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나쁜 변화, 그러니까 문제점도 분명히 있더라. 그런데 이것을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개개인 또 기업들도 있네요. 기업들도 함께 해결을 해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이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해 가야겠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환경 문제, 노사 갈등과 같이 약간 어려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고 어떤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9번째 사회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바로 교재 살펴보기거든요. 교재를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교재 살펴보기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 바로 교재 살펴보기 해볼게요.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교재를 풀어보고 살펴보기에 들어오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에 따른 모습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해왔죠. 맞아요. 경제 발전을 해오면서 어떤 상황이 되었고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두 가지가 벌어졌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사회 변화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입니다. 경제 발전의 사회 변화 요거 순서를 좀 매겨달라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흐름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걸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당연히 흑백 텔레비전, 요게 가장 옛날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196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 그 다음에 고속철도 개통입니다. 요 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컴퓨터 보급, 그 다음에 고속철도 개통. 요 순서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외에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따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핵심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건 꼭 기억해라 이거죠. 그죠? 우선 사회 모습 변화.
우리가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서 많은 사회 모습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업, 그리고 정부,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개개인들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려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해결되지는 못했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또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9번째 사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수업에서는요, 1학기에 사회 1학기의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